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일 무역 전쟁,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감정 싸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좋아하던 습관대로, 버릇대로, 길이 든 대로 산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에 수십 년에 걸쳐 쌓이고 쌓인 감정들, 그 습성, 그리고 그러한 갈등들, 그 모든 결과가 현재의 한일 무역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저는 지금 오늘 누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 그 역사 청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하기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으로, 그리고 일본이 어제 띄운 뉴스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올 때 이 기사가 같이 떠가지고 아마 저 뉴스가 갇혀버린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먼저는 이 뉴스는 뭐냐면 한일 무역 당사국 실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철저히 냉대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봐도 이거는 좀 화가 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실무자들을 불러들였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야, 일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었었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사진 볼 때마다 좀 짜증납니다. 이거는 회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을 개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뉴스 때문에 이 뉴스가 가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일본 신문에서 보도한 것, 큰 내용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전의 뒷배경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이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판결을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에 요청했다. 제3국 중심 중재위 설치 제한 기한은 오늘 18일까지다.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 딱 5일 남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일본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취하고,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전 식민지 역사는 말 그대로 힘 있는 나라와 힘 없는 나라의 전쟁이었고, 대한민국은 성전국이 아니라 미국이 성전국이 되면서 해방을 시켜준 그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965년도 박정희 정권 때 이미 합의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이제는 덮어야 된다라는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는 BBC 뉴스 코리아판에서 다루었던 겁니다. 이게 2018년 10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그건 10개월 전입니다. 이 뉴스가 나온 이 시점부터,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일본에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이 거론된 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한일무역전은 그래서 이미 예상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일본은 제소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배상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나? 그리고 이 소송들이 다른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게 세 가지 큰 테마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그 이전 조선은 일본에게 식민지 역사를 당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때부터 한일 간의 감정은 어떻게 보면 형제가,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 버리면 조금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흔히 지금 일본의 고대사는 백제와 그리고 고대 중국의 일부 유민들이 흘러들어가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그런 가설이 정설로 지금 조금씩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식민지 사관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조선에 그리고 삼국시대 때 백제가 일본의 문화를 중흥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일본 왕실이 천황 계열이 백제 계열이다.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일본의 원주민들 입장에서 비춰보면 백제는 침략국이었고, 그리고 한반도로부터 중국 땅으로부터 넘어왔던 유민들은 침략자들이었습니다. 먼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고대사 그 어느 나라의 기록을 보더라도 한 나라가 한 나라의 문화를 전파할 때, 그리고 그 어떤 형식으로도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약탈과 학살과 파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렸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 그 당시 일본은 피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 조선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서로 바뀌어진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길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 또 매국노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라인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다음 주 18일까지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생각들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거론하시면서 연설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제 트윗에 하나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로 인해 조선 땅이 지켜졌지만 그 사태를 만든 것은 무능한 선조라는 조선의 왕의 잘못이었고, 그러한 사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조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태를 안 만들었어야 하는 게 더 옳다라는 것.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을 수습하는 사람이 영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건 자체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영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여드렸던 한일 실무자들의 이 영상은 과연 대한민국 외교부라는 게 있긴 있는가라는 제 나름의 강한 반발심, 불만을 일으키는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개무시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였고 의도적인 것이었고 원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 생각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질질 끌려가면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외교부는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18일까지 중재위원회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한 번쯤은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식민지 시대 조선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렇게 따지면 고대사를 따지면 일본의 수많은 사람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죽음이 정당화될 수 없고 약탈과 학살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과거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제물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막말로